대전의 밤 공기는 이미 가을 야구의 냄새로 진해졌지만 오늘만큼은 계절보다 빠른 전율이 관중석을 파고들었다. 전광판이 마지막 K 글자를 점등하자 오랜 침묵처럼 내려앉아 있던 한화의 트라우마가 산산이 깨졌다. 폰스 그리고 와이스 두 이름이 파도처럼 겹치며 구장을 덮었고 팀에서 283진 투수 2명이라는 문장이 역사로 굳어지는 순간 42년 KBO의 오래된 천장이 우렁차게 갈라섰다. 드문 기록이 아니라 최초의 장면. 축복의 통계이자 선언의 데이터였다. 이정표의 도착은 갑작스러웠다. 시즌 초반만 해도 한화의 마운드엔 가능성과 불안, 이 동시에 공존했다. 폰스의 포심은 날이 살수록 높게 솟았지만 한번 흔들리면 급격히 꺾였고 와이스의 슬라이더는 칼날이었으나 때때로 과감함이 과잉으로 읽혔다. 그 모든 모순의 분기점이 6월 역전패 3연의 밤이었다. 그날 이후 둘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매 투구가 하나의 논리처럼 이어졌다. 불필요한 공을 지우고 카운트를 디자인하고 나의 시선을 빼앗아 움직임 자체를 무력화했다. 그리고 오늘 폰스가 200개의 탈삼진 고지를 밟는 사이 와이스는 괴수의 호흡으로 마지막 타자의 배트를 비틀어 꺾었다. 가혹하리만치 정교한 설계 그리고 잔인하리만치 냉정한 마무리. 한화의 200의 200이었다. 경기는 시작부터 음모처럼 이상했다. 1회 폰스는 단 3개의 포심으로 선두 타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154, 155, 그리고 156. 구속은 숫자였지만 실제 구위는 숫자 이상의 무언가였다. 포심은 스트라이크 존 상단 모서리를 스친 뒤 마치 보이지 않는 사다리를 타고 더 높이 뛰어오르는 듯했다. 타자의 스윙 궤적은 공을 쫓지 못했고 배트 끝은 공기가 비명 지르는 지점에서 헛돌았다. 2회엔 변화가 들어왔다. 커터가 바깥 모서리를 긁고 체인지업이 아래로 빠지면서 타자의 중심을 흔들었다. 폰스는 단지 구종을 던진 게 아니라 타이밍을 거래했다. 내가 제시할 리듬에 내가 서명하라 는 계약서 같은 투구. 타자는 어김없이 사인을 남겼다. 삼진이라는 이름으로. 중반부터는 와이스의 시대. 그는 마치 마운드에 숨겨진 발판을 밟듯 한 걸음 한 걸음 위로 올라섰다. 와이스의 시그니처는 두 장면으로 압축된다. 하나. 낮게 깔린 투심이 바닥을 살짝 긁고 도망치듯 옆으로 찢길 때 타자의 눈동자에 짧은 공포가 스친다. 둘. 풀카운트에서 지독하게 느린 커브를 무표정하게 집어넣는 담대한 선택. 오늘 와이스는 그 두 장면을 각기 다른 이닝에 배치해 마치 양손으로 두 개의 시계를 동시에 돌리듯 타선 전체의 시간을 어긋나게 만들었다. 결과는 간명했다. 타구는 약했고 배트는 무거웠고 헛스윙은 늘었고 진은 숫자와 함성으로 서로를 확인했다. 감독은 더가웃 끝에서 고개를 숙인 채 두 투수의 공을 따라갔다. 누군가 귀에 속삭였다. 감독님, 200 곧 닿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숨을 고르며 그 말을 벽에 걸어두듯 가슴에 붙여 넣었다. 폰스가 8회 마지막 타자를 루킹 삼진으로 묶어 두 손을 가볍게 쥘 때 감독의 표정은 익숙한 싸움꾼의 미소였다. 이제 알았다. 우리는 이기는 방법을 배웠다. 큰 팀이 되는 길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반복 가능한 디테일의 발견이라는 사실을. 그 발견의 핵심은 서로의 빈틈을 메우는 서로의 공이었다. 폰스의 포심이 위로 뻗으면 와이스의 투심은 아래로 파고들었다. 폰스의 슬라이더가 우타자 몸쪽을 베면 와이스의 체인지업은 바깥쪽 그늘을 창조했다. 한 경기는 두 개의 서사로 분할되고 두 서사는 한 개의 결과로 합쳐졌다. 야구가 종종 통계의 게임으로 오해받는 이유는 숫자가 서사를 납작하게 눌러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의 숫자는 오히려 서사를 높였다. 200과 200. 단지 기록이 아니라 관객이 매이닝 체감한 압력의 총합이었다. 그리고 이 장면이 한국을 넘어 일본까지 흔들었다. 경기 종료와 동시에 외야석 위쪽 조용히 숨어있던 스카우트들의 목소리가 전화선을 타고 도쿄의 밤으로 번졌다. 라이징 페스티벌의 궤적. NPB의 큰 구장에서 어떻게 보일까? 플래터너, 평평한
커터와 체인지업의 간격. 우리 리그의 존에서 더 치명적일 수 있어. 익명의 보고서가 한 줄, 또 한 줄 쌓일수록 군침이라는 단어가 차갑게 구체화됐다. 돈의 냄새가 나자 질문이 따라왔다. 지금이 적기인가? 그러나 또 다른 메모에는 한 줄로 이렇게 적혔다. 한화의 가을을 먼저 보라. 일본도 안다. 괴물의 가치는 기록을 남기는 계절에서 배가 된다는 걸. 한화 클럽하우스의 공기는 격정과 침착이 묘하게 섞여 있었다. 벽에 기대 앉은 와이스는 물병을 천천히 비웠고 폰스는 팔에 얼음찜질을 얹은 채 그저 웃었다. 기자들이 몰려들자 그들의 답변은 뜻밖의 간단했다. 폰스, 스트라이크 존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하지만 타자의 선택지는 더 좁습니다. 결정구는 항상 마지막이 아니라 첫 번째 공일 때가 많지요. 두 문장은 오늘의 경기를 바늘처럼 꿰맸다. 공격적으로 들어와 첫 공의 질로 상대를 압도하고 메타석을 미리 0-1로 기울이는 기술. 고작 한 개의 스트라이크가 사실상 세 개의 공을 던진 효과를 내는 지점. 그곳에서 경기는 조용히 끝나고 있었다. 관중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환호했다. 오래 기다렸던 팀에게 마침내 우리 편의 괴물이 나타났다는 확신. 그 확신이 대저녁 밤기차처럼 뜨겁게 진동했다. 전광판에 떠오른 그래픽, KBO 최초 200K 듀오는 깃발처럼 벌럭이며 팬들의 가슴에 꽂혔다. 누군가는 말한다. 그래도 한국 시리즈는 멀다. 옳다. 그러나 이제 멀다는 말은 위협이 아니라 약속처럼 들린다. 멀다는 건강다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니까. 이 기록이 던지는 함의는 단순히 강한 두 명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 아니다. 더 근본적으로 한화가 구조로 강해졌다는 메시지다. 낮은 존 운영을 위해 포수는 프레이밍의 각도를 바꾸었고 내야는 투심 궤적에 맞춰 수비 위치를 다시 설계했다. 코칭 스태프는 회전수와 릴리스 포인트의 미세 조정을 위해 불펜 세션을 끊는 시간을 바꿨다. 겉으론 작은 조정들. 하지만 야구의 황금률은 언제나 같다. 작은 차이가 반복되면 결국 큰 차이가 된다. 한화는 그 공식을 비밀처럼 지키다 오늘 공개했다. 그리고 그 공개는 상대에게 경고장을 겸했다. 우리는 우연히 이긴 게 아니다. 내 관심은 어디까지 확대될까? 벌써 몇몇 NPB 구단은 데이터 분석팀의 한화형 탈삼진 패턴 보고서를 의뢰했다는 말이 돈다. 포심 체인지업의 수직 분리와 슬라이더 커터의 수평 분할을 경기 초반부터 과감히 전개하는 방식. 타자 눈의 수직 추적 습관을 역이용하는 미끼구 배치. 그리고 결정구를 카운트가 아니라 콘텍스트가 정한다. 는 철학. 서류철에 꽂힌 이 말들은 국경을 넘는 언어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은 알고 있다. 이 괴물들을 데려오려면 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그들의 투구는 팀이 만든 옷 위에서 더 빛난다. 옷을 벗겨 다른 리그로 옮겼을 때 황위를 낼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적설은 당분간 루머의 구역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대신 확실한 것은 하나, KBO의 밤이 오랜만에 외부 세계를 자극하는 스펙터클을 제공했다는 사실이다. 한화의 200의 200은 국경을 흔드는 방언처럼 울렸다. 박수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삼진도, 기록도, 야구의 아름다움도 마찬가지다. 마지막 장면은 뜻밖에도 조용했다. 경기 뒤, 대전 하늘에 짧은 가을비가 내렸고 관중석 몇 자리엔 아직 떠나지 못한 사람들의 그림자가 남아있었다. 그들 중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왜 폼스랑 와이스 이름을 다들 외쳐?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밤이었거든. 야구가 우리 편이 되는 밤. 아이는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새로 배운 두 이름을 따라 했다. 폰스, 와이스. 기록은 그렇게 사람의 입을 타고 전설로 간다. 오늘 한화는 숫자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200과 200은 이제 더 이상 건조한 값이 아니다. 그건 함성과 안도의 합, 기대와 경고의 합.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을 부르는 신호다. 일본이 군침을 흘리든 루머가 밤을 달리든 변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다. 지금 이 순간
KBO의 가장 뜨거운 중심엔 두 개의 괴물이 서 있고 그들의 발밑엔 한 팀의 미래가 굳건히 박혀 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오늘처럼 무자비하게 아름답다.